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 철도 파업 오늘 오전 9시부터 예고됐었던 총파업 철도 파업의 총파업은 정부 측의 제안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일단 유보됐다는 것.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합니다. 철도 파업 저 지하철까지 운행을 했었잖아요. 지하철 몇 개 노선을 같이 운행했는데 지하철 운행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지하철도 다 정상 운행합니다. 자,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오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법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포함해서 뭐 내란 외환, 반란 범죄를 전담해서 심리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내용인데, 근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배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된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전담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1심과 2심을 모두 이제 전담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설계예요. 예. 근데 이 재판부 구성 방식이 이번 법안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판사를 누가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를 두고 이제 이거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은 각 법원의 판사 회의가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을 만들면은 이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요걸 다시 판사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나 뭐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 절차로만 이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안에는 그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도 네.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법부 안에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를 판사로 할지를 정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만 정하라는 그럼 거죠. 지금은 판사는 무조건 무작위 배당이잖아요. 네. 누가 될지 모르는 무작위 배당인데 그럼 판사회의에서 무작위 배당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판사회의가 정해라 그런 거예요? 그 기준도 이제 판사회가 정하는 거죠. 근데 뭐 예. 무작위 배당하는 기준도 판사회가 정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 판사는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제 보임을 결정하는데, 기존 법안에는 대법원장 임명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김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이제 빼버린 겁니다. 판사회의에서 의결까지 다 해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네. 판사가 할지를.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하도록 이제 부칙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담당 중인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계속 맡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인 거잖아요. 1심만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니면 1심의 1심?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재판부 갈아치우기냐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심부터 적용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윤 전 네. 대통령 재판의 경우는.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보면 애초에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떤 부분 때문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거죠? 이게 처음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 이름부터 12.3 윤석열 비상기엄 전담 재판부였고 이제 별도의 벽간 추천위원회를 두는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특정 인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입법부가 판사 구성에 개입한다 이런 이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건데,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은 이제 법 이름 바꾸고 또 전담 재판부 구성도 법원 내부 절차에 온전히 다 맡기는 것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사면 복권 제한 조항 이제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모두 이제 최종안에서 빠져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그런 비판적인 요소는 최대한 다 덜어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안이고 이것을 위헌성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게 뭐 헌재로 다시 가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성 가지고 있다, 네, 포함하고 맞습니다. 있다 하면서 지금 상정 직후에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방송 직전에 7시에 확인했는데 그때 기준이면 11시간 19시간 19분이거든요. 예. 이게 기존에 종전 최장 기록이 17시간 12분이었다는데 이거 이미 깼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면은 24시간을 좀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1번 타자로 네. 나서서 24시간을 넘길 것 같다. 네. 24시간에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그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어제 이제 바로 제출했기 바로 했어요.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오전 한 11시 음. 40분쯤이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결이 되고 그럼 이제 표결이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7시간을 넘겨서 19시간 현재 19시간 9시간 이미 넘겼어요? 넘겼어요. 그럼 밤새 한 거예요? 네. 밤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장동혁 대표는 이거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어제 뭐 오늘 사이 얘기하면서 노무현 정신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 결국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뭐 그런 것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어제 눈에 띄는 장면이 책 한 5권을 이제 같이 들고 가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뭐 거기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있었고 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생중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얼굴보다 우원식 의장이 더 피곤해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그 의원들은 자리를 뭐 비우고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의장은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는 이런 상황도 목격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몇 신문들이 저거를 이제 사진을 썼는데 뒤에 이제 위쪽에 네. 상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앉아 있고 예. 밑에 장동혁 그렇죠, 대표. 그렇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매우 피곤해 보이는 연세도 있으시니까. 예, 피곤해 보이는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법까지 좀 개정해가지고 지명하는 사람이 이제 회의를 대신 주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예, 워낙 예. 필리버스터가 많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작심한 것 같아요. 이 기록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24시간 채울 것 채울 같고 것 혼자. 같죠. 예. 예. 그러면 이 기록은 앞으로 타이 기록만 나올 수 있지. 예, 왜냐면 24시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물론 위선할 순 이제 없으니까. 다수당이 더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죠. 음. 그런데 그럴 가능성 어쨌든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냥 24시간 기록을 한번 세워보겠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워낙 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하는 특히 게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주목을 예. 못 받은 게 왜 하느냐. 뭐 8대 악법 저지 그런데 이게 내용도 복잡하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본인들이 국민의힘 본인들이 다 민생법안 합의한 것도 왜 다 필리버스터 하느냐 뭐 등등등 논란이 있으니 본인이 이제 직접 등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책 5권 뭐 든 거는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교과서 같은 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 워낙 많이 화제가 됐는데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본인도 성찰을 해라. 예, 본인은 당내에서 폭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외부에서만 얘기하면 되냐 뭐 이런 뭐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법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네. 법학자들끼리도 아직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하.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가 안 됐다. 뭔가 사법부를 입법부가 뭔가 좌지우지하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위헌성이 있다라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다 해소된 거 아니냐라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가봐야겠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거는 뭐 무조건 갈 거라고 보입니다. 위헌법률 그러니까 심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로 보세요. 그래서 뭐 기각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어. 뭐가 됐든 이게 재판이 어허. 중단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는 뭐 헌재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네. 나오는 얘기가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두어서 민주당의 그 설치 법안하고 거의 비슷한데 판사 배당 부분만 다른. 그러니까 판사 배당은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가는 그 법안으로 예규를 따로 만들겠으니 민주당이 이제 입법부가 그 법안 통과시키지 마시고 요걸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듭시다 하고 하나 만들었거든 예규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엄 재판 빨리빨리 해야 돼. 신속하게 정죄해야 되는데 괜히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시간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지연되고 이러느니 대법원이 만든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에 따른 그 재판부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를테면은 곽상원 의원이나 뭐 예. 이런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뭐 대놓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워낙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음. 분위기는 조이대는 못 믿겠다. 직연도 못 믿지만 조이대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 법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조이대의 인사권을 이제 없앤 것이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임명권. 임명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명권을. 근데 이제 판사회의가 결정을 하는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음. 그러면 처음에 인사권을 특정인을 여기다 앉히려고 했느냐 법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음. 어차피 무작위 배당하려고 했던 무작위 거고 배당. 예. 판사회의도 무작위 배당할 거면은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내용은. 판사회의는 무작위 배당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것조차도 판사회가 결정하라는 거죠. 민주당 안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속성을 봤을 때 이런 음. 거는 그냥 무작위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아. 판사들이 해왔으니까 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고 이게 정치권에도 약간 이제 논쟁들이 붙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대법원 예규를 발표한 지난 20일에 네. 이거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냈어요. 아 대법원 예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환영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이게 원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전단재판부 법이 위헌성이 있으니까 이거 수정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예. 어쨌든 이 잘한 정도면 거다. 이 정도면 가자. 예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음. 예. 그러니까 사법부 조이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그래서 촛불 행동은 또 조국 혁신당 앞에서 막 반 조이대 찬성하는 거냐라고 시위하고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 보도자료 낸 거 성명 내고 아 뭐 이런 강득구 의원은 그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지금 후보로 나선 분이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둘러싸고 좀 여러 논란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이미 상정은 됐고 오늘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인터뷰 있거든요. 제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통일교 특검 민주당도 오케이. 예, 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쪽이었는데 어제 제가 생방송 끝내고 이제 댓글쇼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합시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일성이 통일교 특검 합시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일단 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못 받을 거 없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서 철저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요 대표들 워딩에 그 배경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특검 이제 받겠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저 원내 지도부에 전화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입장 바뀐 거냐 받으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 있다. 네, 그러니까 통일교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불거졌던 게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시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보수 정치권과 관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전재수 전 장관이나 임종선 전 의원의 경우는 다 좀 오래됐고 또 지금 말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더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고무렵이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22년 깨기 때문에 네. 증거를 찾다 보면 거기서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불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가 좀 결정적이었다는 게 금요일 그 찬성한다는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후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미묘했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좀 자세하게. 예, 예.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죠. 네, 60% 이상 뭐 찬성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일요일까지 표면적으로는 안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는 좀 내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실 의중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요일 고위당정 회의 그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그날 밤이랑 어제 새벽 사이에 뭐 어떤 의견 교류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게 어제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긴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환영 메시지를 냈고 예. 박수현 대변인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제 긴밀하게 조율했고 대통령실과도 이제 공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이점인 게 통일교 특검 받을 테니 그럼 2차 특검도 이제 하자 이런 것이고 아, 3특검에 미진한 것을 모아서 하는 그 2차 종합특검 우리가 이거 받을 테니까 그럼 이것도 받아라. 이렇게 그쵸. 되는 또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2차 종합특검 얘기하는데 통일교 특검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렇고 예. 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통일교 특검 받을 테니 20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 너네도 해라 하면서 지금 주도권을 이제 민주당이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한다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인 거? 찬성과 반대, 큰 틀에서의 찬성과 반대가 찬성 62%, 반대 22%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서 봐도 오히려 더 높아요. 67%가 찬성을 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국갤럽이 16일에서 18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쟁점은 하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네. 남은 쟁점은 뭐예요? 이제 정말 또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러니까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방식으로 해서 뭐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관, 뭐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추천위를 꾸려서 후보를 추천하자 이건 거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미 이제 두 당이 합의한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 추천하면 그걸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미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겠지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안을 따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특검법 발의하고 그 안을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양당 원내 지도부들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아, 사실 저는 어제 좀 놀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음. 일요일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안이 나오고 바로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 음.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해서 현 시점에서는 뭐 도입할 수 없다가 박수현 번 대변인의 얘기가 바뀌었죠. 나왔고 그래서 이거 좀 더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고를 해보니까 가치가 있다고 뭐 결론이 났나 보네요. 좀 예. 빠르게.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전에 조태임 기자가 이런 얘기도 했고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을 야당의 공세 계속 그러면은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우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산이 끝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우리 쪽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쪽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지금 원래 통일교와 더 유착하고 Y를 선택한 것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고 그 전원의 거기 조사에 따르면은 예,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많이 나올 것도 있고 말하자면 지금, 역 예. 드루킹 뭐 케이스 이런 식인 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제안했다가 나중에 음. 까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제 연루된 그렇죠.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관측도 있고 근데 네. 이제 또 하나 유력하게 나오는 게 예. 고위 당정대 모임이 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와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네. 얘기인즉슨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나 수사를 하라고 했다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 자체가 이게 2022년 대선도 대선.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 즈음에 네. 양당에 다 이제 통일교과 양당 후보를 다 접촉을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음. 떨어지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저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한 거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당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당이 갑자기 태도를 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검 추천 방식은 뭐 이견이 쥐다리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 국무위원인 전재수 의원도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다 걸려 있지만은 정부가 또 들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2차 특검도 꺼냈어요.
음. 2차 종합특검도 네.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통일특검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다 같이 하고 네. 안 하면 다 같이 안 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2차 종합특검도 더 명분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역시 잠시 후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인터뷰 나눠보죠. 다음 이슈로 갑니다. 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소환. 예, 김건희 특검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어제 소환해서 그 배우자가 김건희 씨한테 명품백 네. 건네준 거 그걸 네. 조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로저 비비의 가방 뭐 그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 어제 오후 한 1시 30분쯤 이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새벽 1시 10분쯤 귀가를 했어요. 네. 11시간 넘게 이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특검이 주목하는 건 이제 공모 여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로저 비비의 백이라는 건데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만 조사 대상인 네. 줄 알았는데 김기현 의원으로 확대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가방 결제 대금 가운데 일부가 예. 그 김기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들어오는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정황을 이제 포착하면서 아, 아니, 그 특검에서 이거 김 의원도 공모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방값이 한 260만 원 요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절반 가량이 상품권이랑 백화점 포인트로 결제됐고 네. 나머지가 이제 신용카드 결제였는데 네. 요 카드 대금이 요 그 그 김의원 부분이.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거를 특검이 확인한 거고 그리고 특검이 또 주요하게 보는 게 2023년 3월 17일 그때 이제 김건희 씨한테 가방이 전달된 날로 보는데 네. 이때 이제 배우자 이 씨가 김의원 그 국회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 전후로 이제 가방이 전달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근데 가방 전달 사실 자체는 뭐 인정했지만 이거는 예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런 입장 갖고 있고 또 그 배우자도 남편은 이제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